네, 이제 오늘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에디슨 모터스와 쌍용차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에디슨 EV와 관련해서 그 쌍용차 M&A 관련 뉴스가 나왔는데요. 사실 이 에디슨 모터스가 쌍용차를 인수하려는 방식을 이제 조금만 공부하셨다면 이제 이런 기업에는 투자를 안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에디슨 모터스가 쌍용차 인수를 하지 못한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아직까지도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고 있는지 이제 그 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이제 에디슨 EV는 이 감사 의견 거절을 받은 상태라서 상패 사유가 발생해서 이제 오늘부터 거래 정지가 됐죠. 계속해서 이제 기업으로 존속할 수 있는지 이런 물음표가 생긴 건데, 이 점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이따가 이제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런 와중에 이제 어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현재 그 에디슨 EV에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뭐 잘 아시겠지만, 이 에디슨 모터스 측이 이제 인수대금 잔금 납입을 못하는 바람에 쌍용차 측에서 계약 해지를 공시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이 에디슨 모터스 쪽에다가도 통보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에디슨 모터스는 이제 해당 내용을 수용할 수 없고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를 계속 보존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법원에 냈습니다. 아니, 아직까지 우리는 인수 의지도 있고 인수 대금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일자인 25일까지 이 계약 그 인수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이유도 소상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협상을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제 법원에다가 요청을 한 것이죠. 그럼 이제 법원은 이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여기 이제 기사 내용 요약을 보시면 이제 투자 계약 해제, 뭐 회생 계획안 배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말해서 이제 법원은 이 쌍용차가 요청한 계약 해지 신청을 받아들이고 이제 에디슨 모터스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취소 결정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쌍용차는 M&A가 무산됐으니까 앞으로 이제 뭐 수의 계약이나 이제 이런 방식으로 다시 이제 매각 절차를 진행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에디슨 모터스가 주장하는 내용이 이제 법원에서 봤을 땐 이제 말이 안 된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에디슨 모터스는 왜 계약 일자까지 인수대금을 납입하지 않았던 걸까요? 사실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이제 에디슨 EV의 지분 구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현재 에디슨 EV의 최대 주주는 이 에디슨 모터스이죠. 그러니까 사명을 바꾸기 전에 이제 에디슨 EV는 이 세미시스코라는 회사로 불렸는데, 이제 이 당시 회사의 대주주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DMH 등 6개의 투자 조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디슨 모터스가 이 세미시스코를 인수를 하자 이제 주가가 보시는 것처럼 급등을 했고, 이제 그래서 이 투자 조합들은 이 시기에 이제 주식을 팔고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에디슨 모터스는 이 세미시스코의 대주주가 됐고, 이제 사명도 이제 에디슨 EV로 바꾸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뭘 할까요? 보시는 것처럼 CB, 즉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이제 BW 사채도 이제 발행을 합니다. 각각 400억씩 이제 발행을 하는데요. 그런 다음에 이제 시간이 흘러서 또 다른 일을 벌이는데, 여기서부터는 UNI라는 기업이 등장을 합니다. 이 의료기구 관련 회사인 UNI가 이제 유상증자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에디슨 EV가 참여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건, 이 UNI가 유증을 한 이후에 기존 대주주가 지분을,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이제 2개의 조합에게 매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에디슨 EV는 자연스럽게 이제 UNI의 이제 대주주가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이렇게 최대주주가 된 에디슨 EV는 이 UNI를 가지고 또 뭘 할까요? 뭐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이제 에디슨 모터스가 에디슨 EV한테 했던 것처럼 이제 UNI도 이제 CV와 BW를 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디슨 EV도 각각 400억씩 발행을 하고 이제 UNI도 800억을 발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긴 자금을 이제 쌍용차 인수 대금으로 이제 쓰겠다는 건데요. 일단 이제 여기까지 그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제 에디슨 모터스는 에디슨 EV와 또 UNI를 통해서 이 쌍용차 인수 대금 창구로 쓰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돈을 조달했는지는 이제 알았는데, 이제 화제를 바꿔서 인수합병, 그러니까 M&A는 이제 어떻게 하려고 했을까요? 우리가 이제 M&A라고 하는 이 인수합병 방식에는 크게 4가지 방법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이제 인수를 하려고 하는 회사가 이제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을 사용해서 인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지고 있는 돈으로 이제 회사를 사버리는 거죠.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는 그 인수금융이라는 게 있는데, 그 인수금융이라는 거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쉽게 말해서 뭐 증권사나 은행으로부터 이제 인수 자금을 조달을 받아서 이제 그 돈으로 인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도 이제 마찬가지지만, 이 쌍용차 같은 법정 관리를 받고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이제 거의 안 도와주신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법정 관리를 받고 있는 회사의 지분을 담보로 이제 돈을 빌려주는 거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세 번째 방법이 이제 FI라고 해서 이제 재무적 투자자를 끌어와서 M&A를 하는데, 이제 에디슨 EV는 이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무적 투자자로 뭐 여기 키스톤이랑 이제 KCGI, 그러니까 강성부 펀드를 이제 끌어들였는데, 근데 이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를 챈 키스톤은 이제 먼저 나갔고요. 그리고 아직 강성부 펀드는 남아있긴 한데, 그런데 이제 현재 언론에서는 뭐 KCGI랑 뭐 에디슨이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이렇게 돼 있지만은 이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둘이 이제 컨소시엄을 구성했다는 기사는 이제 틀린 기사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SI라고 해서 이제 전략적 투자라는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방금 이제 살펴본 이 재무적 투자자는 일단 이제 자금을 지원해 준 다음에 이제 회사가 성장한 후에 이제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라면, 이 전략적 투자라는 거는 이제 하는 일이 비슷한 회사가 투자자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본인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 이제 쌍용차랑 시너지가 날 거라고 해서 이제 진입을 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에디슨 EV나 UNI는 이 쌍용차의 전략적 투자자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 이제 에디슨 EV가 하는 일을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에디슨 모터스가 쌍용차를 인수하는 그 방식을 보면 이제 앞서 살펴봤듯이 이제 코스닥 적자 기업의 대주주가 된 다음에 일부러 이제 CB나 BW를 발행해서 그 돈으로 이제 인수 자금을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에디슨 EV는 왜 잔금 납부도 안 하고 이제 거래 정지가 된 걸까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제 보시는 거는 그 에디슨 EV의 주요 재무 항목인데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이제 매출액을 보시면 뭐 219억, 171억, 이제 136억 이렇게 점점 줄어드는 걸 좀 보실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지난 3년 동안의 영업이익을 보면 이제 흑자였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 이제 작년 2021년에는 좀 개선이 됐을까요? 보시는 것처럼 일단 매출액이 325억으로 이제 늘어났죠.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도 6억 원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세히 보면 사실 이건 트릭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이제 지난 분기까지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을 보면 마이너스 75억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4분기까지 더하면 현재 시장에서는 이 마이너스 87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에디슨 EV가 발표한 잠정 실적 공시만 보고 에디슨 EV가 드디어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섰구나 라고 해서 이제 실적이 이제 회복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잘못 아는 것이죠. 물론 이제 굳이 이런 내용까지 아실 필요는 없지만은 아마 지금 그 에디슨 EV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있는 이유는 아마 높은 확률로 이제 물건의 원재료를 엄청나게 사들인 다음에 실제로 이제 판매를 한 것들만 이익으로 잡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여러분이 그 김밥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일을 한다고 이제 가정을 해보죠. 그럼 이제 김밥의 원재료 가격을 낮추는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중 한 가지는 이 김밥 재료를 말도 안 되는 규모로 대규모로 사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단무지 100통 정도만 사다가 썼으면 이제 갑자기 뭐 500통, 600통을 이제 사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 100통을 가지고 올 때보다 좀 더 싸게 단무지를 원가에 가지고 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뭐 단무지, 김, 당근, 뭐 시금치, 그러니까 이런 재료들을 이제 왕창 사온 다음에 이제 이 재료들로 이제 김밥을 만들어서 판매를 했을 때 이제 비교를 해보는 것이죠. 작년에 이제 그때 김밥 재료들을 사가지고 와서 판매를 했을 때랑 이런 식으로 이제 대량으로 원재료를 가지고 와서 김밥을 만들어서 판매할 때 이제 어느 시점에 더 많은 이익이 남게 될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아니 원재료를 엄청나게 사온 비용은 왜 빼냐고 하실 수 있는데, 이제 지금 논하는 거는 실제로 이제 판매가 된 김밥 가격에서 이 김밥들을 만드는 데 사용된 원재료 가격만 뺀 것을 계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분기에 팔렸던 김밥 가격, 그리고 이번 분기에 팔렸던 그 김밥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된 이 재료 가격들만 놓고 계산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판매를 하면 이제 단기적으로 영업이익은 이제 플러스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일시적으로 김밥의 원재료를 엄청나게 사다 놨기 때문에 이제 보유 현금은 당연히 없겠죠. 그러니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업 활동으로 인한 이 현금이 없는 이유가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건 이제 에디슨 EV가 이제 무조건 이렇게 했다기보다도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재무 구조를 봤을 때는 되게 이제 이런 방식으로 처리를 많이 하는데요. 사실 이제 주주가 아닌 이상이야 뭐 깊게 파고들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UNI는 좀 어떨까요? UNI도 이제 지난 3년간 영업이익을 보면 이제 뭐 영업이익이라는 걸 이제 사실 내보지 못한 회사죠. 그래서 이제 에디슨 모터스는 이런 적자 기업들을 망가뜨리면서 쌍용차 인수 대금 창구로 쓰려고 했던 건데, 그럼 이제 CB도 발행하고 BW도 잔뜩 발행해서 실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디슨 모터스는 왜 인수 대금 납부를 못한 걸까요? 이 기사를 보시면 쌍용차를 인수해서 잘 살리겠다는 게 이제 우리의 의지다라고 하면서 돈은 준비되어 있는데, 다만 이제 지금 잔금을 내면 이 채권단에 끌려다니기 때문에 안 냈다는 것입니다. 이 정해진 날짜에 잔금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협상이 사실 어디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집을 파는 사람인데 새로운 집주인이 이 잔금을 치러주기로 한 날짜까지 잔금을 안 치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는 새로운 집주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제 집주인한테 잔금을 치르면 혹시 내가 모르는 내부 하자들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처리가 안 되고 질질 끌려다닐 것 같아서 잔금을 안 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로 주장하는 거는 뭐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 쌍용차 상장 폐지 여부에 대한 이제 대응도 필요했다는데, 이것도 이제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작년에 쌍용차는 이제 감사 의견 거절을 받으면서 이제 그 이후에 1년간의 개선 기간이 부여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감이 다음 달 14일까지인 것이죠. 그럼 이제 에디슨 모터스는 이런 것도 제대로 파악도 안 하고 쌍용차를 인수를 하려고 했던 걸까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이제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것들을 진작부터 이제 조사하지 않고 잔금 납입이 다 돼서 갑자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집이 붕괴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잔금을 일부러 안 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걸까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그 에디슨 모터스가 쌍용차를 어떻게 인수하려고 했는지, 그리고 이제 왜 잔금을 내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뭐 행간에는 이제 에디슨 모터스가 1.5조의 어떤 실탄을 마련했다, 뭐 채권단이 동의를 해줬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제 이 내용들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에디슨 EV 상표 여부는 뭐 조만간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이제 아무쪼록 많은 분들이 좀 피해를 보지 않는 쪽으로 잘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하루도 수고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